안녕하세요. 화해작가 조민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받을 때쯤에는 조금 더 꽃이 만발할 시기이지만 그래도 지금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매화를 갖고 이번 호에 촬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보면 그냥 어차피 두 개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분리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분리형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분리형을 해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우선 화기가 같은 거를 쓸 것인지 아니면 크기를 다른 걸 쓸 것인지 질감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지 등등을 먼저 고려를 하고 그리고 나서 두 가지의 분리형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리형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온 탕기예요. 약을 제제할 때 끓여서 우리 보통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약탕기를 갖고 여러분들과 친근감 있게 소재를 한번 선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약탕기를 보면은 크기도 비슷하고 질감도 같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지금 같은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질감도 같고 크기도 같은 걸 선택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크기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는 높낮이 있게 표현을 한다거나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과 같이 같은 질감의 같은 크기를 사용했을 때는 소재에서 변화를 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화를 중심으로 해서 홍매화를 꽂아봤는데요. 그래서 양쪽을 분리형을 할 때는 강약도 있어야지 되고 첫 번째 그래서 강약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재에 있어서 너무 똑같이 양쪽을 했을 때는 그냥 하나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약을 우선 강조하는 데 있어서 한쪽은 매화를 강하게 사용해주고 그거와 같이 이동성 있게 같이 연결하면서 한쪽에는 아주 약하게 해서 강, 약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나무를 갖고 해주는데 한쪽에 매화를 썼기 때문에 소나무가 너무 잎이 크거나 너무 뻣뻣하거나 하면은 서로 융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가능한 한 잎이 좀 잔잔한 거를 선택해서 하나는 조금 수직에 가깝게 해줬고 그다음에 소나무는 많이 경사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진상으로는 어떻게 각도가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는 하나는 거의 수직에 가깝고 하나는 거의 경사를 많이 지게 해서 변화를 주고 또 두 가지에서 변화는 하나는 꽃이 화목을 사용하였고 소나무는 꽃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가 꽃이 있으면 하나는 꽃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거나 해서 변화를 또 역시 주었고 소나무 한쪽을 강하게 했으면 다른 한쪽에다가는 소나무를 또 약하게 표현해서 서로 강약을 반복해 가면서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 꽃꽂이 또는 동양 꽃꽂이를 해나갈 때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 첫 번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선과 여백의 의미죠. 그래서 선과 여백에서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두 개의 화기가 서로 똑같은 거를 입체적으로 놔주고 그리고 나서 커다란 일단 제일 큰 공간이 먼저 형성이 되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 꽃꽂이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할 때 공간을 살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공간을 충분히 살렸으면 그 선을 끝까지 표현을 해줘야지만 돼요. 그래서 큰 공간 안에 다시 하나를 분리해서 보면은 다시 이렇게 분리가 된 공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반대쪽에서도 또 다시 하나의 공간이 서로 형태가 다른 공간이 작은 공간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서로가 융합을 하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시면은 여기 앞에 있는 선과 뒤에 이렇게 된 선이 하나는 길게 앞으로 나와 있고 하나는 뒤에서 짧게 돼 있으면서 살짝 교차된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작품을 할 때 이렇게 분리형을 할 때 살짝 교차시키거나 아니면 붙을까 말까 정도를 해주거나 그래서 한번 방향을 본다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공간에 흐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거를 바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양 꽃꽂이를 하면서 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앞에서 시작해서 어딘가에는 이렇게 흐름. 그래서 두 개가 분리형이지만 그렇다고 딱 떨어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곡선을 유지하면서 공간이 이렇게 길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작품 안에서도 뒤에가 막힘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쪽의 작품에서도 뒤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뒤가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 그거는 동양꽃꽂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뭐 서양꽃꽂이나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는 뒤에를 벽을 쌓듯이 아니면 나무나 선들이 그냥 꽉 차 있는 느낌으로 하게 되지만 우리가 또 한국 꽃꽂이를 하면서는 항상 이렇게 튀어 있고 먼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가면서도 또 시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화기의 공간에 있어서 어떤 화기를 쓰든지 이렇게 이제 화병 스타일에 가깝죠. 오늘 쓴 약탕기는 그래서 높이가 있고 공간을 차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침봉이나 플로럴폼을 역시 사용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병꽂이를 할 때는 늘 고정법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고정법을 여러분들이 익혀가면서 해야지 되는데 이 작품에서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사용하고자 하는 화기의 구조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식물의 선을 알고 나면은 어떻게 고정을 할 것인가, 얘와 수평으로 해서 고정법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화기 공간을 분할해 줄 것인가 등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꽂아 나가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꽂으면서 그러니까 많은 양을 꽂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가볍게 꽂아주고 또한 여기 화기의 테두리가 굉장히 넓다고 해서 그 공간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꽉 답답한 꽃꽂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우지 말고 고정법을 이용해서 큰 선을 고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빈 공간은 지금 위에서 들여다본다면 화기의 입구에서 반 이상은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화기 공간이 넓다 그래서 그것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화기 자체 안에서도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동양꽃꽂이를 해 나가면서 또 이렇게 선적인 표현을 해 나갈 때는 전체적인 공간도 중요하지만 화기를 사용하는 그 입구에서의 공간 활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 넓은 공간을 막 힘들어서 채우다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꽃꽂이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람의 길 같은 거가 형성되지 않고 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원근감이나 깊이감이 생겨야지 되는데 그런 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까이에 꽂아둘 때도 아주 섬세한 공간감이 살아야지 된다는 것이 한국 꽃꽂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에 불령이지만 우리가 하나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기운 생동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 항상 기운 생동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면서 병꽂이라든가 수관꽂이를 해주셨으면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